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병인을 구하는 방법과 그 간병인 비용에 대해서 같이 좀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 큰 병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인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또는 휴직을 하고 가족을 간병하려고 해도요, 그 입원 기간이 장기간으로 길어진다면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간병인을 구해야 할 텐데요. 처음 겪는 일다 보니까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병인의 종류와 간병인을 구인하는 보편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간병에 종사하는 종사자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간병사입니다. 간병사는 대표적인 간병업종의 종사자를 말하는데요. 일단 민간 자격증 취득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시험 등은 치르지 않죠. 민간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과정만 잘 따라 밟으면 어렵지 않게 취득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자격증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간병인이죠. 간병인이라고 하면 별도의 자격증 없이 간호간병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배운 후에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간병 일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요양보호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죠. 간병이라는 일이 국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를 간병인으로 꼭 구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산재 환자나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병원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공인 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간병인을 구인하셔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일단 가족이 환자로 입원을 하게 되면요, 무척 당황스럽고 저급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간병인을 구해야 하나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입원한 병원의 간호사나 원무과에 문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병원 관계자에게 문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간병인을 공급해주는 계약된 회사나 그리고 협회 등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구인을 하게 되면 장점이 따로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수고 없이 바로 알아볼 수가 있어서 편리하고요. 시간도 단축이 됩니다. 이분들은 병원에 소속된 직원은 아니지만 대부분 해당 병원에서 이미 간병을 수개월에서 수년간 경험을 해온 간병인들이 대다수죠. 그래서 이 병동에 익숙하기 때문에 환자의 간병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해당 지역의 간병협회나 회사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직접 인터넷을 사용해서 해당 지역 근처의 간병협회나 간병인 중개 회사를 알아보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검색창에 뭐 땡땡 간병인 이렇게만 검색을 해보셔도 뭐 간병인 회사도 보이고요. 이렇게 간병협회도 보입니다. 간혹 이렇게 재가 방문 요양센터들도 이름이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간병인을 구인할 때는 이렇게 재가 방문 요양센터 측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간병협회나 간병회사에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구인을 부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간병인 구인 어플을 사용하는 건데요. 최근 간병회사들도 대형화가 되면서 이 어플을 통해서 쉽게 간병인을 구하기도 합니다. 최근 많은 회사들이 생겼는데 젊은 분들이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편리하고 간병인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인 어플을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실제 간병인을 사용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명절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간병이 좀 더 힘들어진다 싶으면은 추가적인 비용을 간병인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그만둔다라는 식으로 막무가내인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해당 가족은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더라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간병 비용을 올려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죠. 아무래도 돈 문제가 얽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인, 그러니까 협회나 회사가 보증하는 사람을 쓰는 것을 저는 더 추천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그냥 쉽게 병원에 입원해서 간호사에게 간병협회 전화번호를 문의해서 구인하면 될 텐데 말이죠. 자, 그런데 간병인이 그렇게 말처럼 쉽게 막 구해지는 건 아니에요. 간병인의 일자리는 이미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인기 직종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한국의 인건비가 과거 20년 전에는 중국의 8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중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 넘어와서 몇 년 일해서 가면 상당한 목돈을 모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4시간 상주하면서 숙식이 해결되는 병원에서 힘든 일이지만 간병인 자리를 대부분 채워왔던 겁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 또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간병인들도 많이 고국으로 돌아갔고요. 중국의 인건비도 예전같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 보니까 굳이 타국에서 힘들 간병인을 하지 않으려는 추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국 간병인 분들이 현재 나이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경험상 바로바로 간병인이 구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셔야 구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죠. 어느 한 간병 사이트의 간병 비용을 보시면요. 24시간 12만 원에서 13만 원이고요. 시간당 추가 간병비로 7천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남자 간병사 및 과체중 환자는요. 간병비가 추가 및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하죠. 자, 그리고 요양병원의 공동 간병인의 경우는 1대1 간병인이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3대1에서 많게는 6대1 간병까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건비가 상승한다면 간병인 인건비도 당연히 상승하기에 이보다 높은 15만 원, 20만 원 선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간병인을 구하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병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하셔야겠지만 필요하시다면 오늘 영상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유익한 정보를 기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